미래를 희망차게 만드는 기술 미래형 이동수단의 모든 것을 담았다. 안녕하세요. 미래를 달리는 이야기 미다리의 박경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세간을 뜨겁게 달군 것이 있죠. 바로 챗 GPT인데요.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 챗 GPT는 언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와 딥러닝 기술을 통한 폭넓은 적용 영역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AI 기술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챗 GPT를 통해 AI를 이용한 다른 기술들도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주제만 주면 알아서 그림을 그리는 AI, 화해하는 AI도 등장했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또한 주목받았는데,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낯설고도 먼 자율주행 자동차,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이재관 연구소장님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조희정 연구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모시기에 앞서 챗 GPT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봤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챗 GPT를 통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해 공부를 해봤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공지능과 센서 기술을 활용하여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기존의 자동차는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하고 가속 브레이크를 밟아 주행을 제어하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러한 인간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주행 결정을 내리고 조작을 수행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다양한 센서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을 통해 도로, 차량, 보행자 등을 감지합니다. 이러한 센서들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행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연결됩니다. 인공지능은 수많은 데이터와 학습을 통해 주행 패턴과 규칙을 습득하여 주행 경로 설정, 차선 유지, 속도 조절, 신호 및 교통 상황 파악 등을 수집합니다. 챗 GPT의 설명 어떤가요? 정확한가요? 같은 인공지능 영역이라 그런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전문가로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 챗GPT가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아니, 이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크게 보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적당히 이제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인지하는 쪽에 이제 인공지능 AI 기술이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판단하는 부분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마지막에 이제 조작하는데 사람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제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를 실용하기엔 시기상조인 걸까요? 인공지능 수준으로 보면은 아직은 이제 초등학교 수준이라서, 그래서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 자동차 기능 중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차선 유지도 되고 속도도 알아서 맞춰주고, 그거랑 자율주행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네,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동화 레벨이 0부터 5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크루즈 이제 컨트롤 기능은 레벨 한 2 정도 수준이고요. 이제 3, 4, 5로 가면은 이제 운전자가 눈을 떼고, 그러니까 실제 운전자가 아닌 탑승자로서 모든 게 이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신기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세계.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까지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 개발한 신차의 자율주행 레벨이 한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이 레벨은 그럼 어느 정도를,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 레벨 3가 이제 조건부로 눈을 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모든 경우에는 다 불가능하고요. 고속도로 상에서 트래픽 잼이 생겼을 때, 그때만 이제 앞차를 이제 따라가는 정도 수준에서 그때 이제 눈을 뗄 수 있는 트래픽 잼 파일럿 정도 기능이 지금 향상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야, 아니 그러면은 지금 완벽한 자동차 단계인 레벨 5단계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운전대에서 손을 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상용화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의견이 꽤 있어요. 이만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개발하시는 업체 또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텐데, 지금부터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란 말이 있듯이 이제 중요한 첫 발을 내딛는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하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만큼 그만큼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있어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실용화되고 상용화되려고 그러면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중요한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될 이제 현안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본연의 안전성을 확 담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만약에 일으킨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성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아직 가격 조건이 이제 맞아야 됩니다. 그 21년에 양산되었던 레벨 3 혼다 센싱 엘리트가 3,700만 원 정도 가격이 상승이 되었거든요. 예. 그 혼다도 그거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판매는 못하고 100대 한정 리스 판매만 했었습니다. 아, 또 리스로만 팔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자율주행의 레벨이 아까 올라갈수록 다양한 기능이 이제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성이 좋아야지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급이나 확산이 이제 그 일반화됐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부분이 아닐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지를 예측하는 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좀 듣다 보면은 자율주행차가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막 시작하는 분야다 보니까 이런 관련 제도나 표준 같은 게 부재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차 쪽에 관심이 있더라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기업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관련된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게 좀 어렵다 하는 기업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업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고충을 한 번에 싹 해결해주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꿀 지원! 저희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입만 벌리세요. 팁은 저희가 떠먹여 드릴게요. 떠먹여주는 자율주행 꿀팁! 앞서 다양한 애로사항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율주행차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인프라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용화되려고 하면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실용화, 상용화 이제 양산되기 전에 다양한 이제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테스트 관련 쪽에 다양한 이제 테스트 베드에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거, 차량적인 거 이런 걸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율주행차는 많은 기술의 그 집약체네요. 만약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된다면은 우리의 삶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은 어떤 걸까요? 조금 전에 조영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외에서도 선진국들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관련된 표준을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산업 규격을 만들어서 이 안전성에 대한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제도화하는 그런 이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 해결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런 안전성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특성상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특히나 이런 내연기관차랑 다르게 부품이랑 모듈 단위의 테스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차에 태워서 테스트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런 부품이나 모듈 단위의 인프라도 물론 구축을 하고 있지만 세종시랑 대구시에 그 실차에 직접 테스트해볼 수 있는 시험로 또는 일반 도로에서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구축을 해두었고요. 또 자율주행차라는 게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상용차에도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새만금 지역에 그런 상용차를 위한 시험로 테스트 베드도 구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 지역에는 구불구불한 산악도로라던가 아니면 통신이 끊기는 통신음영 지역에서도 자율주행차가 원활히 운영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로를 올해부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지원들도 앞으로 제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다양한 지원 제도로 우리 기업들과 연구원분들이 서포트를 해주고 계시는데 하지만
이 구슬이 서만이어도 꿰어서 보배라는 말이 있고 실제로 이런 지원 제도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용 중에 있고요. 그 예로 아까 말씀드렸던 새만금 지역에서 그런 실제 상용차 테스트벨에서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서 기술 개발을 완료해서 올해 열렸던 2023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은 기업과 연구원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 더 많이 지원을 받으시고 더 많은 성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내게 필요한 지원이 어떤 게 있는지 검색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아이튜브라는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시는 그 장비나 서비스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업종별로 분야별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의 전문 코디네이터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통합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쪽에서 직접 장비를 찾아서 지원을 받으시는 부분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장비 지원 기간 찾기라는 기능이 있어서 근처에나 혹시 원하시는 센터를 직접 찾아서 연락을 취해보시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기업분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기능인데요. 서비스별로 또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품목이나 업종별로 원하시는 서비스를 검색하셔서 또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도 가능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자세한 설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자율주행차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와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다양한 제도들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나라 기업 또 연구자들이 이 다양한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정말 우뚝 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된 것 같고요. 그 정부에서 이제 기업들이 개별로 구축하기 어려운 장비들을 이미 많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튜브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기업분들이 1등으로 우뚝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래를 달리는 기술, 미래차 이야기, 미다리! 미래차 산업 종사자분들부터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만족할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다리의 진행을 맡게 된 개그맨 박경호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